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아내가 병으로 죽고 늘어나는 빚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다. 어떻게든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살려보고자 빚까지 내며 가진 고생을 했건만 끝내 돌아오는 건 아내의 죽음뿐이었다. 아내가 죽자 내 인생도 끝난 것 마냥 모든 게 끝난 기분이 들었고 이 세상에 아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막막하기만 했다. 하지만 목숨이 있는 한 나는 살아야 했다. 그러나 현실은 잔혹하기만 한데 바로 아내 때문에 진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났기 때문이다. 하루에도 몇 번씩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는 것은 물론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려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다. 이참에 나도 아내 따라서 가고 싶지만 어디 그게 마음처럼 쉬운지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야겠어서 막노동을 시작했다. 막노동을 하니 고작 버는 건 쥐꼬리만한 수입이고 그에 반해 몸은 또 왜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지 정말 한 달 이상은 못할 것 같은 생지옥 같은 느낌이다. 그렇게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어느 날 월세집 주인 아줌마가 나에게 찾아온다. 이번 달 월세까지 밀리면 벌써 10개월치 월세를 밀린 거라면서 지금 현재 있는 보증금에서 다 까나간 상태라 더 이상 밀리면 방을 비워줘야 한다고 말한다. 그래서 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니 고작 막노동이나 뛰면서 생활하는 내가 어떻게 그 밀린 월세 다 낼 거냐고 아줌마는 말한다. 난 그래서 무작정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하자 주인집 아줌마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갑자기 혀를 차며 나에게 한마디 한다. 월세비뿐만 아니라 다른 빚도 많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목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그 많은 빚을 다 갚을 거냐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새장가를 들라고 말한다. 그래서 난 새장가 들 여자도 없거니와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시집이나 오겠냐고 하니까 주인집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 아랫마을에 나이 많은 처녀가 산다며 그 처녀가 아직 시집을 못 가서 배우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. 난 아줌마에게 그런 처녀가 왜 나 같은 호래비에게 시집을 오냐고 말하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모르는 소리 말라며 아무리 처녀라지만 나이도 많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말할 듯 하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다. 그래서 난 그리고 또 뭐냐고 물으니 아줌마는 자꾸만 말을 빙빙 돌리면서 그러니까 그 처녀가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. 난 답답한 마음에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며 속 시원히 말이라도 해보라고 하니까 아줌마는 끝내 내 성화에 못 이겨 대답을 했는데 그 처녀가 45살의 노처녀이고 그리고 곰보라는 것이다. 난 그 말에 곰보라면 피부가 많이 안 좋은 거냐고 물으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기 때 아무래도 천연두를 잘못 치른 것 같다면서 그래도 그 처녀가 얼굴은 곰보지만 심성도 착하고 모아둔 재산도 많다고 하는 것이다. 난 아줌마에게 그런 여자가 뭘 해서 돈을 모았냐고 물으니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나 보다라면서 저 아랫마을 땅 절반이 그 곰보처녀 땅이라며 앞으로 개발도 될 텐데 아마 땅값은 더 오를 것이라 말한다. 난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솔깃하던지. 비록 곰보 피부의 노처녀지만 저 여자랑 결혼만 했다 하면 난 그 여자의 서방이 될 테고 땅을 비롯한 많은 그 여자 재산이 앞으로는 내 재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흥분을 감추지 못할 것 같았다. 하지만 곰보 피부라니. 대체 얼마나 심한 곰보인지 모르지만 45살 나이에 노처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너무나도 심한 곰보라는 생각이 들었다. 내가 고민하는 게 보였는지 주인 아줌마는 나에게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한마디 더 거둔다. 게다가 아직 진짜 처녀라면서 어디 요즘 세상에 45살 여자가 진짜 처녀인 게 흔한 일이겠냐며 비군이나 수녀가 아닌 이상 찾기 힘든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. 하지만 곰보 피부와 같이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았고 왠지 쉽지 않을 것 같아 난 아줌마에게 절대 그런 여자의 서방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여지없이 빚쟁이들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. 정말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들기 전까지 빚쟁이들의 시달림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.
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든지 아니면 눈 딱 감고 그 곰보 노처녀에게 새 장가를 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난 집주인 아줌마에게 곰보 노처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하니 아줌마는 나에게 정말 잘 생각했다면서 자신이 주소를 알려줄 테니 여기로 찾아가 보라고 말을 한다. 그렇게 집주인 아줌마가 전해준 주소를 들고 난 아랫마을 곰보 처녀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. 드디어 곰보 처녀의 집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허름한지, 금방이라도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집이 땅 부자인 이 곰보 처녀의 집이라니 난 이해할 수 없었다. 밖에서 난 누구 없냐며 사람을 부르니 처음에는 인기척이 없다가 세 번쯤 부르니 안에서 누구냐며 말을 한다. 소개받고 온 호랍이라고 말하니 그 곰보 처녀가 하는 말이 자긴 따로 연락받은 게 없는데 여긴 어쩐 일이냐고 말하길래 집주인 아줌마에게 주소를 받고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해서 왔다고 하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한다. 그렇게 허름한 곰보 처녀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은 정말 햇빛 하나 안 새어 들어올 만큼 어둡고 캄캄하다. 벌건 대낮인데도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. 그런데 내 바로 앞에 누군가 있는 목소리가 들린다. 그녀는 나에게 자신과 결혼을 해줄 거냐고 대뜸 묻는다. 그래서 난 집이 너무 어두워서 그러니 일단 불이나 좀 켜자고 하니 그녀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듯 안 된다며 아직 자기 서방이 되기 전까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을 한다.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참하고 예뻐서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고 게다가 재산까지 많다. 이건 뭐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싶었다.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녀의 얼굴이다. 곰보 피부의 그녀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, 과연 그녀의 소방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. 그래도 저 여자랑 결혼만 하면 내가 진 빚들을 하루아침에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. 곰보 처녀는 계속 나에게 결혼을 해줄 수 있냐고 되물었고 난 생각하는 듯 싶다가 물론이라며 당신과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. 그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결혼식은 조촐했다.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고 그냥 그 어두운 곰보 처녀 집안에서 첫날 밤을 치르는 것이 신혼의 첫 시작이었다. 어둠이 익숙했던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날 볼 수 있는 듯 했고 난 어둠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녀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하게 다가왔다. 그녀는 내게 계속 술을 따라주었고 난 어둠 속에서 그녀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는 취하게 되었다. 그리고 첫날 밤은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모든 게 어제와 같은 느낌이다. 불빛 하나조차 없는 어둡고 컴컴한 그녀의 집. 난 그녀에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새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하니까 그녀가 나에게 어떤 집을 원하냐고 묻는다. 그래서 난 좀 더 넓은 집이 좋다고 말하니까 그녀도 흔쾌히 내게 그러겠다고 말을 한다.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어제 첫날 밤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45년 인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부끄러워한다. 그러고 보니 어제 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곰보 처녀와 뭔 일이 있는 듯 했다. 뭔가 아찔하게 다가왔다. 저 여자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첫날 밤을 치르는 게 나 역시도 뭔가 찝찝했다. 곰보 아내는 나에게 빚이 많다고 들었다며 1억이면 되겠냐고 말을 한다.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말을 하자 내가 자기한테 시집 올 때 그냥 왔겠냐며 빚이 있는 거 아니까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말하기에 난 이것저것 다 해서 현재 빚이 2억이라고 말을 하니 걱정 말라며 그 빚은 오늘 안으로 다 갚아준다고 말을 한다. 그렇게 하여 난 빚을 다 갚게 되었고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안 쫓겨도 되니 살 것 같았다. 하지만 이제는 아내가 된 곰보녀의 정체가 궁금했다. 난 그녀의 얼굴을 어떻게 해서든 보기로 했는데 그녀는 극도로 나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기 꺼려하는 것이다. 난 계획적으로 잠든 틈을 타 라이터 불을 켜고 그녀가 잠든 모습을 봤는데 그 순간 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. 얼굴 전체가 정말 심한 곰보 피부였던 것이다. 내가 저런 여자의 남편이라 정말 이 여자가 너무 싫고 무섭기까지 했다. 하지만 이미 남편으로서 함께 살고 있고 내 빚까지 갚아준 그녀인데
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여졌다. 그래서 내린 결과 결국 난 도망을 치기로 했다. 그때였다. 내가 도망을 치려고 하던 찰나 곰보 아내가 어둠 속에서 울먹이며 나에게 말을 한다. 첫날 밤을 보냈던 그날 서방님의 아이가 생겼다면서 서방님마저 떠나면 이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냐고 말을 한다. 난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지, 그리고 내가 도망칠 걸 어떻게 알았는지, 정말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기만 했다.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난 다른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랑 바람을 피고 말았다. 곰보 아내는 내가 바람 핀 걸 알고도 눈 감아 주었다. 점점 더 나는 삐뚤어졌고 곰보 아내를 업신여기게 되었다. 그녀는 그제서야 그렇게 자기가 싫으면 이제 떠나도 좋다고 말을 한다. 난 주저없이 그녀를 버리고 나왔다. 집을 나온 후 그렇게 허송세월 보낸 게 1년. 어느새 또다시 난 빚쟁이가 되었고 지낼 곳도 마땅치 않은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. 그때 문득 생각난 게 바로 곰보 아내였다. 난 그 집으로 찾아갔지만 곰보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.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1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떠났다고 한다. 그 말을 듣고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지, 이 꼴이 되니 정작 생각나는 사람은 곰보 아내다. 난 지금 이 순간 곰보 아내가 그립다. 그리고 내 아이도 보고 싶다.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정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. 그러기 위해선 먼저 곰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.